사실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좀 많이 욕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애매했던 그 재개발 구역이나 이런 데는 확실히 진행을 갈 거긴 갈 것 음. 같거든요.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뭐가 조금. 무서워요? 아, 서울 가격이 더 오를까 봐. 공급이 진짜 실제로 될 것 같아서. 아, 이걸 통해서. 근데 공급이 언제 반영이 돼요? 또 변창구도 장난이 된 것 같은데. 아, 죄송해요. 제가 아, 얘기할 네.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네. 거기서 얘기한 것들이 다들 한 12에서 13년 걸리는 것들을 5년 내로 단축하겠다고 하니까 음, 사실상 이제 다음 정부한테 토스를 한 거는 맞거든요. 음, 근데 이걸 좀 빨리 했었으면 진짜 23년에 어느 정도 음, 공급이 많이 나오면서 시장이 잡혔을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게 약간 자기가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한 25년까지는 공급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런 대책으로 한 26년부터는 좀 잡히지 않을까. 잠시만요. 2, 4, 4, 5, 6, 5년이나 남았네. 이렇게 네네. 정부가 규제 정책을 한다고 해서 부동산이 하락을 할까요? 일단 정부의 정책을 크게 봤을 때는 공급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랑 수요에 영향을 주는 정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음, 그러니까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들은 뭐 17년도에 이제 파리 대책부터 많이 있었지만 번번이 이제 실패를 했다고 볼 음,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시장에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전 국토부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 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분양을 해도 그게 이제 실현되는 거에 2년에서 3년이 걸리잖아요. 어,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음, 근본적으로 사실 그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봐요. 어제 정부 규제 정책에 대해서 좀 다 살펴보신 거예요? 원문을 보긴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은 좀 없는 게 아쉽긴 하더라고요. 근데 음, 그만큼 약간 지자체랑 합의가 아직 좀 덜 된 상황들이 아직은 많을 것 같고, 음,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그 가이드를 내렸으니까, 음. 사실 이제 재건축이나 이제 재개발 입주권을 내년에 마지막으로 매수를 하려고 아, 결국에는 한 개 더 했었는데, 사시겠다. 네, 하나 음, 하려고 했는데, 음, 시세가 좀 빨리 오를 것 같아요. 음, 좀 더. 음, 왜냐면 아무래도 아예 개발이 되지 않는 혹은 불가능했던 것이 이제 불이 거의 지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쵸. 그게 이제 기존에 이미 진행하고 있는 뭐 조합 설립인가 사업 음, 시행인가 단계의 것들은 반사 이익을 좀 더 봐서 음, 가격이 좀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제 정책은 규제보다는 완화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공급을 좀 더 많이 음, 하겠다. 음. 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부동산을 사야 하나요? 무슨 부동산을 대체 사야 하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 다 다르게 될 것 어, 같은데요. 뭐 자신이 무주택자거나 음, 1주택자거나 다주택자인지에 따라서 좀 전략을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주택자 분들은 그럼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수도권에 계신다는 음, 가정하에 좀 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청약을 많이 기대하고 있고 그쵸. 그중에서도 3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기대를 많이 하고 음, 계신데 실제로 그 서울 및 수도권에서 청약한 그 가점 결과를 찾아보면 음, 최소 50점 중후반은 돼야 3기 신도시도 당점 가점 음, 범위에 있다고 볼 수가 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속해 있다면 좀 더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그 뭐 3, 40대 좀 사회초년생이나 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걸 기대하기보다는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그 가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주택을 매수하시는 게 지금도 좋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아파트,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아무래도 황금성이 좋다 보니까, 네. 네, 아파트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3기 신도시는 언제 완공되는 거예요? 일단 올해 4년 청약을 한다고 했으니까, 네, 네. 4년 청약을 진행을 하고 좀 수요를 묶어둔 다음에 본 음, 청약을 어떤 보상이 좀 완료된 다음 한 22년도나 23년에 하면 빠르면 25년도에는 입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렇구나.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일단 무주택자 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음, 건 음, 뭐냐면
아까 조금 뭐 청약을 당첨 가점이면은 기다려도 된다고 했지만 음, 지금의 3기 신도시 컨셉 자체가 음. 나라와 이익을 공유하는 뭐 아, 토지 임대 뭐 이런 쪽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용적률이 많이 올라가는 만큼 음, 내가 갖고 있는 대지 지분 또한 만약에 물론 작아질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주택자분들이라면 이런 신도시를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좀 더 저렴한 내가 가용하고 출퇴근이 용이한 음, 쪽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공급 부족 현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23년까지는 최소 지생이 될 거고 네.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2025년까지는 음, 장기적으로 또 진행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 지금 거의 4년이 남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더라도 음, 그 기간에 따라서 거의 1, 2년은 또 내가 추가적인 주거 비용을 음, 들여서 그런 높은 비용을 써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음, 때문에 제 생각엔 조금 신도시에 대한 환상보다는 음, 현실적인 대안으로 좀 눈을 돌리시는 게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주택자 분들은 여기서 주택을 하나 더 사는 건 괜찮은 포지션이에요? 그것도 사실 조금 세분화해서 봐야 되는데 만약에 신축이어서 지금 신축 현호 현상에 의해서 좀 가격이 많이 올랐고 음, 뭐 서울로 직접적으로 예를 들자면 노도강이나 음, 금관구 이쪽에 음, 이제 신축 아파트가 84 기준으로 12억에서 14억, 15억까지도 지금 호가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만약에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걸 좀 정리하고 15억이라는 그 대출 그 허들에 막혀 있는 좀 더 상급지로 이동하는 거는 음, 좋은 생각일 것 같다고 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한 분들이라면 음, 좀 오래된 주택이더라도 좀 음, 상급지로 이동하는 게 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음,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연식에 네. 의해서 음, 그 가격이 많이 좀 고평가된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라면 좀 리스크를 없애는 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괜찮은 아파트로 이제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네네. 지금 투자자들이나 뭔가 1주택자들이 추가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음, 한번 시세 차익을 맛봤기 때문에 뭔가 장기적으로 안전한 투자보다는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에 투자를 음, 한다거나 아니면 비조정 지역으로 바로 투자를 한다거나 음, 그런 것들이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내 상황에서 사기 쉬운 투자를 하는 거고 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중요한 거는 팔기 쉬운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팔기 쉬운 투자라는 건 사실 오래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물건들을 선택하는 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내 욕심을 이제 좀 줄이고 네. 시세 차익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욕심을 좀 줄이고 음, 안전한 자산 쪽으로 옮기는 게 좋지 않나. 결국에 이제 음, 희소성을 얼만큼 갖고 있는 자산을 음, 보유하느냐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가치를 받을 수 음,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아, 희소성이 있다라는 말은 즉 비싼 걸 사라. 그 말이죠. 대체할 수 없는 상품은 다 비싸잖아요. 예, 그렇긴 한데 일단 비싸다는 음, 측면이 네. 사람마다 조금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좋은 걸 택하는 게 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다들 음, 뭐 무주택자분들도 그렇고 1주택자, 뭐 다주택자, 정부 다 좀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음, 근데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거나 이제 그런 시기에는 음, 정부도 뭘 해야 될 것 같은 압박을 느낄 거고 무주택자분들이 뭐 사실 가장 힘들 거고, 다주택자들도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이익을 실현하고 싶어도 음, 세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뭐 15년부터 투자를 했던 분들이면 거의 지금 가격이 최소 2배는 됐을 텐데, 그러면 뭐 7억짜리 아파트가 15억이 되면 실차익 8억인데 일반 가세만 생각해도 거의 평균적인 세율이 한 35에서 40%잖아요. 거기에 이제 중과까지 맞게 되면 음. 거의 절반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팔고 뭔가를 새로 투자한다 그거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쉽지 않죠. 세금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부동산은 왜 상승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경제 위기라고는 하지만 기업들의 실적 같은 건 그렇게 또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음, 우리가 이제 자영업에 대한 경제 위기를 좀 더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음, 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경제 호황, 불황을 떠나서 우리가 삶에 꼭 필요한 필수제이기 때문에 음, 너무 경제 위기로 해서 두려움을 키워가지고 투자를 좀 안 하는 것보다는 결국에 좀 더 해가지고 실수요 측면에서 좀 더 다가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음, 있고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해서 사람들이 모든 국가에서 그 유동성을 많이 풀고 있잖아요. 음, 그런 자산들이 좀 더 안전자산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좀 더 많은 수요를 받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이런 음. 위기에서도 결국에 좀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전에 네. 97년도 IMF나 네. 아니면은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네네.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도 같이 하락을 했었나요? IMF 때는 한 1년 반 정도 하락이 음, 있었고, 음, 리먼 브라더스 때는 한 평균적으로 1년 정도의 하락은 나오기는 했었어요. 근데 어떤 추세적으로는 이제 거의 V자 반등이 나올 정도로 그 음, 기간 내에선 다시 시세를 되찾았고요. 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에 얼마만큼 공급이 이루어져서 그거에 대한 추세적인 상승, 하락이 더 중요하다고 그걸 통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경제 위기가 와도 어차피 1, 2년 안에는 다시 상승을 한다라는 아, 예, 말이죠. 예. 그렇구나. 지방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면 근본적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우상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서울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나요? 입주 물량이랑 인허가 실적을 좀 음, 봤는데 지금 18년, 19년에 그 서울 및 수도권의 인허가 실적이 음, 과거 수도권이 경기가 안 좋았던 13년, 14년 정도의 음,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어, 결국에 그 인허가 실적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거는 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 자체도 적기 때문에 음. 당분간 한 3, 4년 정도는 좀 더 이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네. 오르는 원인 중 하나로 돈을 굉장히 많이 아, 네네. 풀어서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유동성이 많이 시장에 공급이 되면 가격 음, 상승이 좀 더 많이 오를 수는 있는데 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실거주 측면에서 수급에 의해서 상승 추세이냐 아니냐라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유동성에 의해서 가격이 만약에 상승을 했다면 음, 지역별로 서로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고 어, 해야 되는데 음, 실제로는 그렇진 않잖아요. 서울이 네네. 오를 때가 있고 부산이 오를 때가 있고 음, 대구가 오를 때가 다 다른 것처럼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부동산 수급이라는 측면이고 음, 유동성은 거기다 이제 양념을 가해서 더 크게 음, 키우고 줄이고 하는 그런 역할을 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수요와 공급에 지금 돈의 유동성까지 불을 질렀단 말이죠.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 직장인이시잖아요.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공부는 아파트 비교하기. 이 A 어, 지역하고 B 지역 비교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송파구 A급이랑 강남구의 B급을 비교하고, 뭐 수원의 아파트랑 울산의 아파트나 창원의 아파트를 비교해보고 뭐 이런 거를 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저평가 여부를 이제 비교를 하시는 거죠. 아, 네네. 어떤 식으로 그렇게 비교하세요? 그냥 가격만 보는 거예요? 사실 이제 헨다님 TV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랜드마크를 처음에는 주고 비교를 하는 게 음, 가장 쉽고요. 근데 이제 랜드마크 그 다음 순번의 아이들을 음, 다른 지역의 2급지, C급지 음, 아파트들과 좀 더 비교를 해보는 게 되게 음, 많이 공부가 되더라고요. 근데 맞아. 그걸 이제 이해하려면 예를 들어서 울산의 A급지가 어디고 B급지, 음, C급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걸 전국적으로 또 다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으면 좀 더 가격적인 그 비교 평가를 하기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7, 8, 9, 10 거의 5년 차이신데도 불구하고. 아, 네.
네. 최근에 이제 사실 부동산 스터디 일기 제가 운영했었는데 네. 그거 하면서 좀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뭔가 이제 음,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음, 스스로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 네.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껴서 음, 진짜 스터디 하면서 공부는 본인이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기는 언제 해보려고 합니다. 하세요? 구정 지나고 공지를 올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하고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아마로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